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요약집 할게요. 요약집 9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요약집 98쪽. 어디들 간대요, 저분들은? 자, 9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우리 지난번에 그 5번 보면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했죠, 이거? 반드시 오늘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98쪽. 자, 식을 일단은 접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5, 6월 달은 이제 기본서 필요 없어요. 기본서는 문제만 보면 된다고요. 기본서 문제. 그리고 요약집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 다음 우리 지난번에 백선 했죠. 백선 100문제짜리 그거 그것만 잘하면 이제 합격하고 가까우는 거예요. 기출문제 분석한 거 그거를 위주로 세법은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식을 한번 보자고요. 양도가액.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세 가지를 빼잖아요. 취득가액,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 그 다음 양도비.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양도차익. 양도차익. 여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내요. 장기보유. 그러면 소득금액이 나오죠?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그러면 과세표준. 이 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배우는 거 이거 세 번째. 그럼 세율은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자, 그럼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 원칙을 뭘로 구한다고요? 실지거래가액. 적혀있죠 거기?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실지비용 적어주면 된다고요. 그러나 이 애가 어떻게 합니까? 확인이 안 될 때,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거나 증빙서류가 엉터리죠. 인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구합니다. 그럼 순서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양도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뭐다? 매감기 적혀있네요. 자, 취득가액 적어봐요.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안되면 순서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적으라고요. 일단은 매매사례가액 나왔네.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매감, 환기.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라고요. 화살표 옆에 딱 적으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적어주죠. 감정가액. 환이 뭐예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만 쓰는 거라고요. 환상가액. 그 다음 기준시가. 이렇게 기준시가, 매감환기. 자, 그 다음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하잖아. 계산공제. 필요경비 계산공제 하는 거요. 두 가지. 그럼 계산공제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식을 암기해야죠. 다 암기 끝났잖아요. 계산공제. 한번 적어보세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거기 식 암기 다 끝난 거 했던 거 또 하잖아 지금. 그죠? 필요경비 계산공제 암기해 오라고 그랬잖아요. 암기. 큰일 났다. 취득 당시 좀 공부해요. 세법도. 기준시가 곱하기 뭐다? 공제율. 이렇게 이게 이러면 기타 필요경비 금액이 나오잖아요. 계산 공제액이 나옵니다.
자, 공제율은 3%죠? 미등기는 0.3, 부동산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딱 정리 끝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분은 계속 동영상을 틀어서 반복을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반 정도는. 그래서 어느 학원 가더라도 반은 참가하는 데 이의가 있는 거야. 50%는 공부 안 해. 특강도 안 듣고. 그러나 50%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학원은. 그 중에서 한 90%가 합격권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에 나오면 지금 이제 양도 차익에서 빼는 게 뭐다? 장특공제. 몇 개를 딱 정리해야 돼요? 네 가지. 네 가지. 이거 지난주에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웠어요? 또 배우는 거야, 또? 자, 그럼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그래서 장특공제는 네 가지를 딱 정리하는 거예요, 기본이. 네 가지를 정리한다. 자, 장특공제는 뭐만 해준다? 토, 건, 조만 해줍니다. 세 가지만. 토, 건, 조만 해준다고요. 조가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 뒷글자가 생각나야 돼요. 조합원, 입주권. 자, 그리고 이제 몇 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해줍니까? 3년 이상 보유. 3년, 5년 하면 안 돼요. 조가 뭐라고요? 조합원 입주권. 거는 알겠죠, 이거? 건물. 토지는 뭐다? 토지. 이 정도는 기억나야 돼. 딱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는 안 해줍니까? 미등기. 투기 목적이니까. 미등기는 배제. 미등기는 안 해준다고요. 자, 세 번째는 공제액. 장특공제, 공제액은 어떻게 나오나요? 1단계에서 양도차익을 구하죠? 양도차익을 구한다고요. 여기에다 법에서 정한 보유기간별 뭐를 곱합니까? 공제율. 이렇게. 항상 곱하기는 뭐다? 양도차 이게 곱하는 거예요. 가액에 곱하면 안 된다. 그럼 공제율은 몇 프로예요? 공제율은 1번, 2번으로 나누잖아요. 공제율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공제가 들어가죠? 하나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2회. 토지, 건물, 상가 다 이쪽으로 들어가요. 1세대 1주택. 9억이 넘어가는 뭐다? 고가주택. 그럼 최저 몇 프로예요? 24. 최대 몇 프로로 공제한다? 80%. 이렇게. 1년에 8%씩. 24%에서 80%. 나머지는 2번으로 가죠? 최저 몇 프로? 10%, 10%에서 최대 30% 이렇게 각각 나눕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뭐다? 공제 방법. 공제 방법은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소득별을 하면 안 돼요. 자산별로 어떻게 한다? 각각 공제한다. 각각. 이게 뭐다? 1번, 2번으로 나누어서 뭐다? 각각 공제하는 거라고요.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가지가. 그래서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일부러 이렇게 적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기본공제. 그래서 항상 시험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기본공제도 거기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네요. 1번, 2번, 3번, 4번 나와 있다. 그래서 장특공제와 비교가 필수예요. 비교. 자, 기본공제는 기본 비용을 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양도자산 다 모든 양도자산을 기본공제해 줍니다. 장특공제를 물어볼 때는 토건조만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거니까 모두 팔 때 뭐다? 모든 양도자산을 팔았다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모든 양도자산. 그 다음 역시 뭐다? 보유기간 안 따지죠? 3년 보유 안 따집니다.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보유기간 상관없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역시 뭐를 안 해준다? 미등기. 미등기는 배제. 그래서 공통사항이 뭐예요?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고요. 그럼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주니까 뭐다? 둘 다 안 해주니까 양도차익이 1억, 소득금액이 1억, 과세표준도 1억이 되겠죠? 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식이 똑같다고요. 둘 다 안 해주니까 1억, 1억, 1억이 되잖아요. 미등기는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이제 들어가요? 공제는 어떻게 합니까? 소득별로 나누죠? 자산별 하면 안 돼요. 소득별로 각각은 각각인데 동일하게 뭐다? 연 250만원을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자산별이 아니라 뭐다? 소득에서 빼는 거니까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공유자산. 공동소유자산이죠? 공유자산은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공제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있다. 그래서 공유자산은 각자 공제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왜? 개인별로 계산하니까. 공동소유자산은 각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운 거를 정리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세율. 이거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암기력 테스트 세율. 다 암기 끝났잖아요. 이거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세율은 다 암기 끝났어요. 저기 세율 1번, 2번, 3번 나와 있죠? 세율. 자, 세율 암기력 테스트의 세율 1번, 2번, 3번. 세율 몇 호 자산이에요? 1호 자산. 1호 자산 세율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잖아요. 미등기로 팔면은 몇 프로예요? 70%. 미등기는 70%다. 그런 거 용어 쓰지 마세요. 헷갈리게. 미등기는 70%. 자, 그 다음 이제 등기되면은 반드시 뭐다? 보유기간을 따져야죠? 보유기간을 따져야 돼. 보유기간은 몇 가지로 나눌까요? 세 가지로. 보유기간은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세 가지로 나눠요. 보유기간은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3번에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로. 1년 미만 1년 미만 보유하다 팔면은 몇 프로? 50%. 그 다음 두 번째는 1년 이상 1년 이상보다 2년 미만 2년 미만에 들어갈 때는 몇 프로인가요? 40%. 1년 이상 2년 미만은. 그럼 이제 2년 이상이 되겠죠? 2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은 뭐가 돼요? 누진세율 6에서 40% 이렇게. 그래서 보유기간은 세 가지로 나눈다.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은 6에서 40% 초과 누진세율. 단 옆에 적어야 돼요. 뭐는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1년 미만은 50이 없어요. 40.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40이라고요. 1년 미만. 그 다음 1년 이상 2년 맞아. 그리고 1년 이상 2년 미만에 들어가죠. 네, 들어갈 때는 1년 이상일 때는 뭐다?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6에서 40%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사항을 정리했어요. 세 가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리고 세율. 자, 여러분들 진짜 교재 이제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108페이지 한번 봐요. 자, 109페이지 보면 되겠네요. 109페이지. 자, 1호자산 나왔네. 꼭대기 109페이지 나와 있죠. 자,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09쪽. 자, 미등기는 몇 프로다? 70.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뭐다? 6에서 40. 오른쪽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50을 안 써요. 40. 40. 미등기는 똑같고, 그 다음 1년 이상일 때는 뭐다? 6에서 40. 그 다음 바로 밑에 봐요. 기타자산. 자, 기타자산 별도로 나와 있네요. 기타자산은 등기할 수 없잖아요. 기타자산은 등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기간 안 따져. 언제나 기타자산은 뭐다? 6에서 40. 그래서 기타자산은 뭐에 속지 말자?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고요. 언제나 6에서 40. 자, 그럼 이제 초과노진은 처음은 암기해야 돼요. 초과노진 1200만원까지는 몇 프로? 6%. 첫 줄은 암기해야 돼요. 1200만원까지는 몇 프로라고요? 6%. 그 다음 띄고 5억 초과일 때는 몇 프로다? 최대 40%. 초과노진 몇 단계로 되어 있나요? 6단계. 자, 그럼 지금부터 연습합니다. 과세표준이 지금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요. 1억이라고 가정합니다. 1억. 그럼 초과 누진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과세표준이 1억이죠. 미등기로 팔면 몇 프로야? 70. 7천만 원. 상가라고 가정하면 1년 미만 팔면은 5천만 원. 상가라고 가정하면 1년 이상 2년 미만에 들어가면 4천만 원. 그래서 2년 이상이라고 가정해요. 상가 팔았는데. 그럼 2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은 초과누진세율이죠? 표보가 한번 계산해 봐요. 요약집 109페이지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끝나버렸어요. 자, 일단은 몇 단계 들어가는지 봐야지. 몇 단계 들어가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단계 들어가요? 4단계니까 4번 계산해서 더하는 거죠? 4번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3번은 계산돼 있잖아요. 자, 얼마까지? 88까지. 그래서 8,800만원까지는 얼마가 계산돼 있나요? 1,590만원 계산돼 있잖아. 그럼 이제 1억이니까 1,200만원만 계산하죠? 1,200만원은 세율이 몇 프로예요? 35%. 이것만 계산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88까지는 1,590만원이니까 누적돼서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1,200만원에 35%만 계산하면 1억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나와요 이거? 얼마? 계산해봐요. 1200에 35%. 420만원 나오네. 420만원.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2,000 10만원. 2,010만원이죠. 계산은 못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구나. 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안 나온다고요. 아이고, 아직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몇 단계 있어 지금? 4단계잖아. 그럼 4번 계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1,200만원까지 6% 계산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들어가면 그 금액에 15% 계산하고, 따로따로 다 계산해서 더한 거예요. 그래서 3단계까지는 계산대 나와 있잖아요. 1,590만원이. 자, 그래서 이거를 상가라고 가정했어요. 상가를 1월달에 팔았다고요. 또 2월달에 상가를 팔았어. 또 팔았어요. 또 팔았다. 그럼 과세표준은 1억이라고 가정합니다. 또 팔았다고요. 동일연도에 1억 똑같다 가정해요. 그럼 누진세율이죠? 얼마 나와? 똑같잖아. 이거 1억 얼마 나와? 2,010만원. 똑같다고. 2년 이상이면 똑같이 나오죠? 그럼 이제 더하면 얼마 내는 거야? 더하면 양도세가 얼마야? 4,020만원. 그래서 동일연도에 2번 이상 팔았죠? 그럼 따로따로 계산하면 4,020이잖아. 1억 계산하니까 이거는 똑같은 거요. 그럼 이렇게 안 한다 이거지. 양도세는 동일연도에 2번 이상 팔았을 때는 다시 한번 계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겨봐요. 110페이지. 꼭대기 양괄호 3번이에요. 110페이지 꼭대기 자산을 2 이상 양도했죠? 2 이상 양도할 때는 밑줄 그은 것 다음의 금액 중 뭐다? 큰 것으로 하는 거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큰 것. 큰 것 110페이지. 그래서 박스에 1번.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합칩니다. 자, 여기 보세요. 1억, 1억을 합쳐. 자, 그럼 잘 봐요. 1억, 1억을 합치면 이제 얼마 갖고 계산해 보는 거야. 2억 갖고 계산하면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세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로 산출세액을 계산했죠? 얼마 계산했어? 2010, 2010.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과세표준을 합치는 거야. 합치면 얼마? 2억 갖고 다시 계산합니다. 그럼 2억 갖고 계산해봐요. 이제 누진세율 펴보고, 앞에 펴보고, 누진세율 표 2억 갖고 계산해보는 거야. 이제는 몇 단계에 들어가요? 5단계에 들어가잖아. 그럼 4단계까지는 계산돼 있죠? 1억 5천만원까지는 계산돼 있잖아요. 얼마가 나와 있나요? 3,760만원. 3,760만원이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5천만원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5천만원은 몇 프로예요? 38%. 38% 이렇게. 5천만원은 38%잖아요. 그러면 이게 490만원이 나와요. 네. 1,000 얼마 나와? 5840, 530 얼마? 1900이 나오죠. 그죠? 1900. 그럼 이제 얼마 나와? 5, 6, 60이 나오나요? 5660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잘 봐. 따로따로 계산하면 얼마 나와? 4020. 합쳐서 계산하면 누진세율이니까 세율이 높아서 많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 큰 것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죠? 항상 그래서 누진세율은 합치면 많이 나오는 거야. 세율이 높아서 따로따로 계산할 때보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라고요. 넘겨보면 꼭대기 나와 있어요.
둘 이상 해당할 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클리죠? 큰 것으로 한다. 큰 세액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거 세율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난주에 몰라요? 다 배웠죠, 그죠? 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4번. 자, 4번. 예. 그러니까 그거요. 사적인 거를 기억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이 실무에서는 간편법이 있어요. 누진공제라고. 실무에서는 해당 세율을 곱해. 그 다음에 이제 빼줘. 누진공제를 간편법으로. 실무에서는 그렇게 해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우리 교육은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항상 사회에서는 이랬는데 저 녀석은 더 헷갈리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간단해. 실무에서는 5단계면 뭐다? 38%에 해당하죠. 그럼 곱해. 그 다음에 이제 누진 공제라는 게 있어. 바로 빼주면 돼요.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누진세율은 뭐다? 좌우간 단계별로 곱해서 세액이 나오죠. 그거를 다 더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이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런 거는 우리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무에서. 그래서 이거나 그거나 결국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단 실무는 간편하게 간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머리가 아프다고요. 실무에서는. 절대 뭐는 하지 말자. 계산은 하지 말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진세율 원리만 알면 됩니다. 따로따로 계산할 때보다 합하면은 과세표준이 증가되죠. 세율이 높아서 많이 나온다는 것.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자, 세율 정정시 보유기간 나와 있네요. 자, 보유기간은 항상 박스에 1번. 뭐에서 뭘로부터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그리고 2번 배운 거요. 상속받은 재산은 세율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피. 그래서 2번, 3번은 별표시해야 돼요. 2번, 3번은 묶어서 별표지. 피. 뭐를 물어볼 때 피가 들어간다? 세율. 세율. 자, 그 다음 3번. 자, 3번도 조금 이따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이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2월과세. 2월과세. 그래서 2월과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고요. 보유기간을. 항상 2월과세는 5년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증여자 기준이다. 그래서 밑에 이제 박스가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박스는 뭐다? 상속. 그래서 장기를 물어볼 때 보유기간은 취득일은 언제다? 상속 개시일 미출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물어볼 때는 피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다만은 보지 마세요. 다만은 한 번 출제된 적이 없어. 원칙은 뭐다? 상속 개시. 그러나 오른쪽 세율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피. 그래야 세금이 줄어들죠? 피. 자, 그 다음 제일 밑에는 무슨 과세라고 그랬어요? 2월 과세는 무조건 뭐다? 증여자입니다. 2월 과세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한다고요. 2월 과세, 증여자. 자, 그 다음 오늘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월 과세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배워야 돼. 자, 105페이지 갑니다. 105페이지 가자고요. 자, 양도소득 금액 계산에 특례가 나와 있죠? 105페이지 제일 아래.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한 증여재산에 대한 뭐라고 적혀 있나요? 2월 과세. 그래서 특례 계산 중에 항상 중심은 뭐가 돼야 된다? 2월 과세가 돼야 돼요. 2월 과세가 된다. 1번 적용 대상 나와 있죠?
자,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5년 이내 나와 있네요. 5년 이내. 자, 5년 이내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밑줄 그어 징역. 뭐를 징역받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 토, 건, 특. 토, 건, 특.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그래서 5년 이내 양도하는 거죠? 양도. 자, 넘겨봐요. 기억나는 거예요? 혼자 떠드는 거예요, 지금? 조금은 나는 거예요. 인간이면 배웠으면 100% 안 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불병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항상. 가불병이 나와요. 가불병. 자, 출발이 뭐라고요? 징여. 뭐를 징여했을 때만 이 법을 쓴다고요? 모든 게 아니라 토, 건, 특.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그리고 징여 후 뭐라 그랬죠? 양도. 양도는 양도인데 몇 년 이내 양도할 때만 이 법을 쓴다? 5년 이내.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넘어간다. 무슨 과세 하겠다? 2월 과세. 그래서 2월 과세는 징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라고요. 갑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징여자. 을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수종자. 수종자. 그래서 이 사이 갑과 을 사이는 누구랑 할 때예요?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하는 거라고요. 가족끼리. 가족끼리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에 취득합니다. 갑이 징여자가. 그리고 징여할 때는 뭐다? 8억이 됐네. 예를 들어서 8억.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10억에 양도했다. 가정하자고요. 가정해요. 왜 이런 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시험은 을은 항상 누구를 얘기한다? 배우자. 시험은 배우자만 나와. 배우자. 그럼 배우자끼리는 징여공제가 얼마예요? 6억. 6억.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는 징여세 안 낸다고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양도세를 띄어먹잖아. 띄어먹으니까 양도세를 못 띄어먹게끔 5년 이내에 팔을 때는 무슨 과세 한다고요? 2월 과세. 그럼 6억 빼고 2억에 대해서는 징여세를 납부해야죠. 그럼 팔아먹었으니까 뭐도 내야 된다? 양도세. 그럼 징여받으면 원칙이 취득일이 언제예요? 원칙이 징여받은 날. 그럼 이제 양도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10억에 팔았잖아. 그럼 징여받은 날의 취득가액이 8억이잖아. 8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 갖고 양도세 계산? 2억. 2억. 그럼 봐봐. 갑이 직접 팔면은 취득가격이 얼마예요? 1억. 1억이잖아. 그래서 징여공제를 통해서 양도세 엄청 띄어먹어버리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럼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10억에서 취득가액을 얼마 뺀다? 1억. 천지 차이가 나요. 그럼 단순 계산 얼마가 나옵니다? 9억. 9억 갖고 양도세 계산하는 게 2월 과세라고요. 5년 이내. 그래서 가족 간의 징여 후 5년 이내에 팔면 안 돼요. 5년 지나서 팔면은 취득가액이 8억이 되겠죠? 5년 이내. 자, 그래서 5년 이내는 항상 양도세를 계산할 때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겠다? 징여자 기준. 그럼 1번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도 누구 취득가액을 적어준다? 갑 1억. 1억 적어준다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양도차익. 그리고 나왔으면 이제 보유기간 따져야죠. 보유기간 따지잖아. 몇 개? 두 가지. 하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나는 뭐다? 세율. 이거 따질 때도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갑이 취득일로부터. 징여자 기준으로. 첫 번째는 취득가액도 징여자 것. 그
그리고 보유기간 따질 때도 뭐다? 장기와 뭐다? 세율도 갑이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고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낮춰주고 보유기간은 늘려주는 거예요. 너무 세금을 많이 징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 둘 셋을 갑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뭐라고요? 2월 과세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를 알아야 돼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갑이다, 을이다. 을이라고 그래야 돼. 을, 수중자. 그래서 가족 간의 증여니까 이거는 증여를 인정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증여를 인정해서 받은 자가 내는 거라고요. 을이. 갑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계산만.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증여세 납부했죠? 증여세 처리.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네? 증여를 인정해서 수중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그럼 증여를 인정하면 안 돌려줘. 안 돌려줘 놓고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공제를 해버린다? 필요 경비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결국 이 법은 증여세를 공제해 주죠? 양도세를 걷기 위한 법이라고요. 둘 다 거두면 이중과세잖아요. 그래서 증여세는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공제하는 거야. 여기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 이거 필요경비잖아. 여기에서 공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위에서 공제하는 거랑 밑에서 공제하면 세금이 천지 차이 나요. 밑에서 공제하면 양도세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고요. 필요경비에서 증여세 납부한 만큼 공제를 한다는 것. 이렇게. 그리고 다섯 번째, 갑과 을은 연대 납세 의무. 양도세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는 게 연대죠?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요. 이거는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고요. 계산만 갑 기준으로 하는 거지. 증여를 인정해서 모든 세금은 을이 내는 거라고요.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지지 아니한다. 지지 아니한다. 자, 이번에 개정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개정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개정법이 있어요. 개정법.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9억 갖고 양도세 계산하잖아요. 알아들었나요? 9억 갖고 양도세를 계산한 거야. 2월 과세를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양도세가 예를 들어서 2억이 나왔다 가정합니다. 그럼 2억 내면 되는 거죠? 2억 나왔다고요. 2월 과세를 적용해서 2억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해 보는 거야?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해서 계산해 보니까 3억이 나왔어. 이건 2월 과세를 적용한 거예요. 적용했어. 해서 얼마가 나왔다고요? 2억. 그러니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해서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많이 나왔네. 이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간혹 있어요. 잘 봐요. 갑이 직접 팔죠. 병에게. 직접 팔 수 있잖아요. 10억에. 그럼 직접 팔아서 돈 받았잖아요. 이거를 자식에게 줍니다. 직접 받아서 자식에게 줘. 그럼 자식은 증여공제를 5천만 원밖에 못 받아. 10억 직접 하는 거야. 직접 10억 받아서 자녀에게 주는 거야. 그럼 이럴 때 세금이 2해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 증여공제가 5천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3억이 나왔다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그럴 때는 오히려 2월 과세를 적용한 게 아니했을 때보다 이미 적게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다? 2해로 가지 않고 올해부터는
큰 걸로 과세를 합니다.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출제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무조건 2억으로 갑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월 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아니했을 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개정법이라고요. 그래서 106페이지 봐요. 딱 6번에 디귿 별 3개 딱 붙여 이거. 6번에 106페이지 6번에 박스 디귿 나와 있죠? 자, 디귿 별 3개 딱 붙여봐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적은 경우 큰 경우. 적은 경우야 분명히 큰 경우 하면 틀려요. 적은 경우는 박스 위에 6번 박스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3억을 걷겠다는 거요. 적은 경우에는 2월 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박스 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찾았어요? 찾았네. 꼭 기억해야 돼. 이거. 꼼수 부리지 말라 이거지. 직접 팔아서 자녀에게 베팅한 게 많이 나오니까 2월 과세를 통해서 양도세 1억을 줄여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원칙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취득가액 1억. 그럼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 그럼 둘 사이는 어떤 사이야? 배우자.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유에 어떻든 이혼해버리네요. 이혼하면 남남이잖아요. 그럼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안 해야 한다? 이혼했잖아. 그럼 남남이니까 적용한다? 안 한다? 그래도 적용해. 몇 년 이내 이혼했다면 5년 이내 유장이혼 하지 말아라. 2억 내기 싫으니까 밤에 슬금슬금 만나지 이혼하고 용서를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2월 과세를 포함하는 거예요. 취득가액 1억 갖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 녀석이 죽어버려. 죽어요. 죽으면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아니야 한다. 죽으면 취득가액이 8억으로 됩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105페이지 봐요. 105페이지 다시 봐요. 제일 아래. 105페이지 제일 아래 봤어요? 거기 괄호 나왔잖아요.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요 포함이요? 포함.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혼. 절대 시험은 이혼이라고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옆에는 뭐라고 나왔나요? 사망. 사망한 거는 제외. 정리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06페이지. 자, 꼭대기. 자, 취득가액의 특례. 자, 2월 과세를 적용했다면 취득가액은 밑줄 그은 거. 증여 당시가 아니라 뭐다?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어주는 거죠? 이거 1억. 증여 당시 하면 안 돼요. 취득 당시. 자, 그 다음 보유기간. 보유기간 나와 있네요. 자, 보유기간은 누구 취득일로부터 증여한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고요. 시작. 증여한 증여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줄만 밑줄 그어요. 뭐 물어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1세대 1주택을 하지 마세요. 출제 안 되니까. 장특공제와 세율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증여한 받은하면 안 돼요. 증여한 증여자 됐어요? 자, 그리고 4번 납세의무자. 세액의 계산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로 계산하지만 알아들었나요?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잖아요. 세액 계산은
원칙은 뭐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원칙은 증여받으면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해요. 원칙은.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납세 의무. 납세 의무 나와 있죠? 증여받은 누가 납세 의무자? 수중자. 제가 잘못 얘기했네. 자, 잘 봐요. 계산은 증여자의 취득일로 계산해. 계산은 옛날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법상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중자가 된다고요. 수중자. 그 얘기예요. 수중자. 자, 그 다음 5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5번이에요. 증여자와 수중자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부당한 거래가 아니므로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계산만 옛날 걸로 한다. 지지 아니한다. 시험장에 가면 진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를 배웠어요? 2월 과세가 딱 중심이 돼요. 2월 과세를 배웠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뭐를 배운다? 부당 행위 계산부인. 이 용어를 잘 봐야 돼요. 자, 106페이지 2번에 나와 있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부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기 보세요.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행위. 양도세를 특수관계인과 짜고 부당하게 줄였죠? 부당하게 줄인 행위는 뭐다? 부인한다. 부인해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다시 한번 이 용어 잘 봐야 돼요.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행위는 알아들었나요? 이 거래를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양도세가 부당하게 줄였으니까. 그래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는 뜻이라고요. 다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행위는 알아들었나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밑에 1번. 자, 오른쪽 2번으로 넘어가요. 오른쪽 2번으로 넘어가자고요. 오른쪽 2번 찾았어요?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이죠? 이 부인은 뭐가 생략된 내용이다? 앞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생략된 거예요 지금. 자, 이거를 먼저 한다고요. 이거를 오른쪽 2번 봤어요? 그럼 어떤 내용인지 박스의 기억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칠판 봐요. 읽어봤어요? 똑같은 거야. 옆에랑 똑같다고요. 옆에는 누구랑 하는 겁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거기 괄호가 뭐가 나왔어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가족 제외한 특수관계인이랑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형이고 을이 뭐가 될 수가 있다? 동생. 특수관계인이죠? 형과 동생이랑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공통상음보다 증여 후 몇 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형과 동생이라면 뭘로 간다고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으로 간다고요. 왜 배우자에게 안 주고 동생에게 줬을까요? 이 배우자 지금 돈 얼마 챙겼어요? 8억 챙겼어 지금? 팔았잖아. 10억 챙겼잖아요 지금. 배우자 10억 챙겼지? 이 배우자가 짠돌이야.
어디서 들은 풍어를 있어갖고 직접 팔면 양도세 많이 나오죠? 배우자를 이용해서 파는 거야. 그럼 배우자가 나중에 뺏어가잖아, 10억. 그죠?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10억 받았잖아, 지금. 튈 수 있잖아. 없어질 수 있잖아. 잘 됐어. 딱 통장에 10억 들어왔잖아. 그래서 의심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증여하는 거야? 동생에게. 그래서 부자들은 배우자를 의심해요. 자식은 믿어요. 그래도 우리 같은 서민은 배우자 믿잖아요. 그죠? 그러나 부자들은 배우자를 의심합니다. 특히 여자가 돈이 많으면 남자를 더 의심해요. 그러나 남자는 조금 덜 의심해요. 심리 상태가. 자, 그럼 형과 동생이에요. 형과 동생이라고요. 맑게 알아들었어요? 동생. 출발이 뭐다? 징여 후 몇 년 이내에 양도할 때 5년 이내.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 그럼 동생은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징여 받았으니까 징여세 내야 되고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팔았으니까 무슨 세금 내야 돼? 양도세.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잘 봐요. 이제 이렇게 딱 5년 이내에 파는 순간 역시 비교과세 한다고요. 그래서 동생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뭐다? 1억이 나와. 1억이 나왔다고요. 1억이 나와. 숫자가 비스름하니까 1억 5천만원이 나왔어. 이렇게. 그럼 이제 세무서는 어떻게 해요? 비교과세예요. 1억 5천만원 나왔죠? 그럼 세무서는 형이 증여자죠? 특수관계가 있는 병에게 어떻게 본다?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형의 양도세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직접 팔았다 가정하고. 그래서 형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까 2억이 나왔네. 동생을 통해서 팔은 걸 보니까 1억 5천만 원 나와요. 그럼 부당한 거래요? 정상적인 거래요? 이거 부당한 거래잖아. 동생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무슨 양도라고 얘기한다? 우회양도.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였을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세무서는 양도세를 2억으로 걷는 거예요. 2억으로. 그럼 2억으로 거두려면 법조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증여자가 직접 병에게 뭐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게 다시 계산하는 거죠. 2억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중자의 조세가 큰 경우다, 적은 경우다. 적은 경우는 양도세 5천만 원 띄어먹으려고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한 거예요. 이 거래를 부인하고 형이 직접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결론 얼마를 걷겠다? 2억으로. 그럼 이제 잘 봐요. 이제 그래서 똑같죠. 1번 2번 취득가액도 누구 걸로 적어준다? 2억을 거두려면 뭐다? 형 거. 형을 갑이라 그러죠. 그 다음 옆에 똑같아. 보유기간. 보유기간도 누구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 갑. 이거 똑같다고요. 갑 이거 똑같아요. 갑 기준이라고요. 형 기준. 그럼 이거는 사람이 바뀐 거야. 사람이 바뀌었다고요. 자, 그럼 이제 3번. 결국 이 부분도 뭐다? 양도세만 걷는 거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갑이다, 을이다. 갑. 을 하면 안 돼요. 갑이 직접 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갑이지. 2월과세를 물어보면 을이고, 이거는 직접 한 걸로 본다. 확정이라고요.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징여세 처리.
증여세 납부했죠? 증여세는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이거는 부당한 거래입니다. 이거는 부당한 거래예요. 양도세 5천만 원을 띄어먹으려고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한 부당한 거래라고요. 부당한 거래모로 증여를 인정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서 돌려줘 버려요. 그냥 환급.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필요경비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거는 부당한 거래이므로 증여를 부인해서 돌려줘 버리면 끝나. 부과 안 한다고요. 그 다음 5번째. 그래서 형과 동생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이럴 때는 있다라 그래야 돼. 왜 있나요? 여기는 부당한 거래니까. 돈은 누가 챙겼어? 동생이 챙겼어요. 형 보고 세금을 내라 그러잖아. 그럼 형은 무재산, 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둘 사이는 함께 책임을 지는 뭐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뭐라고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회양도. 시험이 쉽게 나올 때는 2월과세만 물어봐요. 어렵게 나올 때는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문제 딱 끝났어요. 기본 문제. 그게 이제 풀 때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오늘 수업을 듣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보라고요. 기출문제도 아무거나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확인 들어갑니다. 자, 확인 들어가요. 자, 107페이지 2번. 자, 적용대상 몇 년 이내 팔 때 5년 이내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A에 따른 세액이, A가 뭐다? 동생이라고 적어. 동생 A가 B에 따른 세액은 형이라고 적어. 형이라고. 그럼 A가 주어져? 그렇잖아. 적은 경우, 즉 동생 세금이 적은 경우죠. 적은 경우는 세금을 띄어먹잖아.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얼마를 걷겠다? 2억. 그럼 이제 모든 세금은 이제 형이 책임지는 거야. 형이 책임진다고. 이제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자, 나머지 그 다음 디귿만 봐요. 그럼 형 기준이니까.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호가 A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증여자 형이 낸다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 B번 또 나왔네. 양도 차익 장기 보유 특별공제 세율을 계산할 때는 누구 기준이다? 증여자 기준. 증여자 기준이에요. 양도 차익이 왜 나왔어? 취득가액 결정할 때 증여자 거를 적용한다고요. 아, 이거 세 가지 항상. 이거 세 가지.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 장기 세율은 형 걸로 계산해요. 자, 그 다음 C번. 수종자가 부담한 증여세 처리는 환급된다. 돌려준다고요.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우회양도. 그럼 넘기면 표가 나왔네. 자, 넘기면 108페이지. 반드시 이번 시험에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표. 뭐를 중심으로 공부한다? 2월 과세. 2월 과세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2월 과세를 먼저 설명합니다. 증여자와 수종자 사이는 누구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두 번째, 적용 대상은 세 가지만 돼요. 토, 건, 특. 그리고 몇 년 이내에 팔 때만 이 법을 적용한다. 5년. 그리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증여받아. 세 글자로 뭐다? 수중자. 수중자 계산만 옛날 걸로 하는 거예요. 2월 과세는 증여를 인정한다고요. 증여를 인정함으로 증여받은 수중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세 처리는 증여를 인정함으로 안 돌려줘.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공제해버린다? 필요경비.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어요? 부당한 거래가 아니니까. 부당한 거래가 아니에요. 가족끼리는 없다. 그래서
조세 부담이 부당한 감소 여부. 감소 여부 따져요. 올해부터는 이게 개정법 딱 적어. 이게 개정법. 조세 부담이 부당한 감소가 없더라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올해부터는 법이 어떻게 바뀌었다 한번 읽어봐요. 그거 시작.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2억이잖아. 여기 보세요. 2월 과세를 적용한 게 2억이죠? 적용 안 한 게 얼마야? 3억.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고요. 알아들었나요? 큰 걸로 가, 큰 거. 그거 아니에요? 큰 걸로 간다, 큰 거. 그럼 여기가 2억이야. 여기가 4억이야. 그럴 때는 뭐다? 4억으로 가는 거요. 비교해서 큰 거. 그래야 세금이 많이 들어와. 자, 그 다음 2월 과세를 결정했다면 취득가액과 장기와 세율은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자. 증여자잖아요. 이게 뭐다? 2월 과세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오리지널 용어는 뭐다? 부당이익 계산 부인. 줄여서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회양도. 그럼 증여자와 수중자 관계는 특수관계이진이죠? 누구 빼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외. 형과 동생. 형과 동생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다 돼. 여기서는 양도세 과세대상 모두 해당한다고요. 왼쪽은 토건특만 돼요. 다 된다. 그리고 공통사항은 몇 년 이내다? 5년 이내. 요것만 똑같아. 그리고 부당행위라고 결정되면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증여자. 이거 형이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렇게 간주 본다. 됐나요? 자, 그래서 증여세 처리는 이거는 증여를 부인합니다. 부당한 거래니까 돌려줘요. 환급된다. 이 얘기는 뭐다?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 옆에 적어 환급된다. 돌려줘 버려요. 그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둘 사이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왜? 부당한 거래니까 둘 사이를 엮어버린다고요. 공동 책임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당한 거래라고 결정되면 그래서 밑에 나와 있죠.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된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해요. 이거 수중자의 조세가 적을 때 감소된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고요. 감소된 경우. 형이 팔면 2억이지 동생이 팔면 1억 5천 줄어들었잖아. 감소된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 옆에 적어. 수중자의 조세가 적은 경우만. 수중자의 조세가 적은 경우만 이 법을 써. 감소된 경우만. 수중자의 조세가 적은 경우. 자, 그래서 역시 부당행위라고 결정되면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딱 공부한다? 2월 과세. 어렵게 나올 때는 우회양도예요. 그럼 여기 봐요. 이제 쉬어야지. 자, 2월 과세든 우회양도든 공통이 뭐다? 증여 후 몇 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라고요. 증여 후 5년 이내 가족끼리 하면 뭐다? 2월 과세. 가족이 아닌 친인척 간에 하면 우회양도라 그러는 거예요. 우회양도. 우회양도다. 그래서 제목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증여세 처리. 필요경비에서 공제하고 이쪽은 환급해줘 버리고 그리고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을이고 이쪽은 갑이고 이렇게 달라지죠? 그리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연대 납세 의무 없다. 부당한 거래가 아니니까 이쪽은 부당한 거래죠? 있다. 자, 잠시 쉬었다 하죠.